10월 22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월 4주차 경마 주간입니다. 10월달 5주차 경마 주간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4주차, 5주차에는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분할된 경주도 있겠지만은 준비하는 과정을 가졌던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금을 벌지 못했던 마방의 마필들도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출전하고요. 또 기수도 문세영 기수가 없기 때문에 김하영 기수, 김태희 기수 이런 기수들이 감량이 좀 상당히 많이 탑니다. 여기에 장추열 기수가 다시 돌아왔고요. 결혼식 신혼여행 갔다가 다뤄왔고, 여기 뭐 다비드 기수가 7마리, 김하영 기수 5마리, 한만식 기수 5마리, 임다빈 기수 6마리, 이동환 기수 6마리. 일단 중급 이상의 기수들이 상당히 많은 마필들의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꼼꼼히 체크해서 박송 꼭 승리할 수 있는 경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요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려가지고 경마왕에서 요거를 사이트에서 가져와서 요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경주입니다. 일단은 도끼불패 주중에 박성희가 광고를 했던 마필이죠. 관심마 3두에서 말씀드렸고, 일단은 뭐 일요일날 출전하지 않고 토요일날 안토니오 기수를 불러다가 수요일부터 조교를 했습니다. 또 목요일날도 조교도 하고 나오고 있고요. 일단 안토니오 기수가 목요일날 길게 스포를 놔주는데 괜찮았습니다. 뭐 압도적인 1위 막권으로 팔리는데 맞는 것 같아요. 일단 3번은 일단 인정해야 되는 마필이고요. 저는 이제 안쪽에 1번마 대박삭스가 되겠습니다. 이 대박삭스라는 마필 자체는 이 스트레트의 동생입니다. 혈통적인 기대치가 상당히 높고 단거리 경주에서는 바로 통할 수 있는 전력의 마필이에요.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안쪽에서 1번을 차고 나온 순간 얘는 앞선에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다빈 기수가 최근 약간 주춤거리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선행형 마필들은 어느 정도 타주고 있는 기수입니다. 1번마 대박삭스, 이스트레트의 동생, 망사 가면을 일단 신청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형통적인 기재치가 있기 때문에 3번, 1번의 막권이 일단 기본 막권이 돼야 되겠고요. 여기서 배당이 터진다면 9번마 스틸 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요건 이탈 자체가 약간 늦었지만 중속에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중속에서 끌고 간다는 거는 그만큼 말의 컨디션을 더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모래를 다 맞아봤어요. 모래를 맞아봤다는 거는 상당히 데뷔 전에부터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라는 거죠. 이탈 자체가 늦었다고 중속에서 끌고 가지 않는 마필들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스틸 플레이 같이 중속에서 끌고 가는 마필 자체들은 4선, 5선까지 바로 붙을 수 있어요. 또 안쪽 게이트가 보다는 외곽 게이트에서 무빙식으로 붙을 수 있는 게 더 장점이고요. 9번만 스틸 플레이 요걸 가져갑니다. 일단 3번, 1번, 9번 3번, 1번, 9번 이렇게 보여야 되겠고요. 7번만 아르고 무적은 분명히 스타트 능력도 있고 지난번에 2마리 밖으로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일단 힘이 약간 부족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병기 조교사가 망사 가면을 빼고 망사 눈 가면을 일단 시청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모래에 대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나온다고 판단되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제 3번하고 1번이 안쪽에서 선행을 가버리면 7번의 자리가 약간 걱정은 됩니다. 그리고 3번, 7번이 거의 뭐 대끼리 막권을 팔릴 건데 7번은 현장에서 지난번에 체중 14kg가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빠지면 안 되는 거고 조금 불고 나오면 생각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3번을 축으로 1번 쪽에 포커스를 잡고요. 그 다음에 배당이 터진다면 9번만 스틸 플레이 이렇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넣고 1번, 9번 쪽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박송희가 전반부 첫 번째 승부처로 한번 잡고 들어갈게요. 요거 승부처로 잡고 들어갑니다. 자, 일단 인기마들 중에 1번마 스포블레이드, 2번마 크레이지 러브, 여기에 외곽 게이트에 있는 11번 파워풀 화성, 여기에 선행을 가는 천존챗, 이 마필들이 일단 인기 마필이 팔립니다. 1번, 2번, 10번, 11번, 여기 3번마 파워풀 싹스까지 인기 마들이 상당히 팔립니다.
근데 안쪽에 1번마 스포블레이드는 지난번에 상당히 바람이 많이 불었죠. 근데 이탈 자체가 약간 늦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취입을 하면서 그걸 따지 못했어요. 상당히 현장에서 바람이 많이 불었던 마필인데 괜찮습니다, 말은. 근데 말은 괜찮은데 또 안쪽에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안쪽에 갇혀버릴 수가 있어요. 분명 지난번에 스타트가 조금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 8월 28일하고 9월 25일 0.5초 분이 못 당겼거든요. 여기서 뭐 13초 6, 13초 7 이래 있다가는 안쪽에 갇혀버릴 수가 있어요. 일단은 1번마 스포블레이드는 가져가야 되고요. 2번마 크레이지 러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보니까는 발주대 안에서 약간 안으로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영철 기수가 발주대 안에서 이렇게 막 흔들어가지고 말을 똑바로 세웠어요. 근데 나왔는데 이탈 자체는 괜찮았어요. 근데 스타트 타임을 보면 그렇게 빠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8월 18일 경주하고 9월 24일 경주하고 두 번의 경주를 다 돌려봤거든요. 근데 딱히 스타트 능력을 좋은 건 아닙니다. 3번마 파워풀 삭스 역시 추이벽의 마필입니다. 앞선이 약간 무너져야지만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죠. 이것도 일단 생각이 필요한 마필이고 7번마 싱싱싱 얘는 일단 가져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골마겸 때문에 최근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활동적인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고 DRDMC 박남성 마주님의 마필이잖아요. 10주의 공백은 있는데 말을 어느 정도 잘 만들고 나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 끝까지 말을 보강하고 나오고 있다는 거죠. 박우름 기수가 이번 주에 5일에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타고 다음 주까지 2주를 유예를 할 것인지 이게 약간 이제 의문인데 7번마 싱싱싱 얘는 일단 안 팔리기 때문에 일단 가져가야 됩니다. 일단 직전 경주보다는 말이 훨씬 더 많이 좋아졌어요. 싱싱싱. 8번마 빅스마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실전에서 일단 적응하는 모습입니다. 약간 이탈 자체가 약간 늦었던 단점인데 요걸 일단 많이 보강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박태종 기수가 이번에 기승하고 있는데요. 이 수요일날 목요일날 박태종 기수가 조교를 했습니다. 53짜리라 그런지 장주일 기수가 이제 6번을 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8번 빅스마트는 괜찮아요. 훨씬 더 말이 끌어올렸고 훨씬 더 좋아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봐야 되고요. 외곽이 10번마 마위웨이와 11번마 파워풀 함성. 10번마 마위웨이는 유승환 기수가 수요일날 목요일날 조교를 다 하고 11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11번도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지난번에 모래를 맞지 않고 중속에서 엄청나게 끌어버렸거든요. 근데 2코너, 3코너를 접어들면 상당히 무리하면서도 버텼던 그림이에요. 근데 얘도 11번도 보면은 모래를 맞으면 안 돼요. 근데 안쪽에 9번, 1번, 2번, 그 다음에 5번 의외로 빠른 말들이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11번도 자리 선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힘한 배를 딱 했을 때 이 마필이 힘한 배를 딱 기수가 들어가냐? 근데 잡으면 끌고 가버린다는 거죠. 자체 차량하는 외곽 11번 게이트에서 자리 선정을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따라가는 전개, 끌고 가는 말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1번, 11번의 막공보다는 또 다른 복병말을 한번 놓고 때려볼 생각입니다. 훨씬 더 좋아져 있고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는 마필입니다. 한번 전반부 이경주부터 한번 강하게 임팩트 있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안말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안말 경주 편성인데 5번마 콰이어터 참 안쪽에 1번마 퍼펙트 타입 이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1번마 퍼펙트 타입 같은 경우는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금까지 왼쪽 채찍을 때렸는데 지금까지 다리 바꿈을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거 거리를 1200m로 줄이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겠지만 또다시 이제 1300m입니다.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안쪽에 1번이기 때문에 뭐 3선, 4선까지 이렇게 몰고 가겠죠. 무조건.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강하게 이제 밀어서 앞선에 붙을 거려고 많이 노력할 겁니다. 근데 다리 바꿈을 하는 단점이야. 선행을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빠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5번마 콰이어터 참 지난번에 안말과 순발이 같이 뛰는 에이스에서 3착을 했던 마필입니다.
활동적인 기대치를 일단 가지고 있고 최근 하만식 기수가 완전히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말은 좋아졌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1분 22초 5를 띄었어요. 1300m 최근 입상을 하려면은 1분 21초까지는 띄워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상하기 힘들어요. 직전 경주 타임을 보면은 주로도 뭐 정상적인 주로 빠르기 5입니다. 근데 느낌 자체가 그렇게 세한 말은 아니야. 완벽한 마필은 아니에요. 지금 뭐 4번 띄었는데 그러니까 안말 경주 편성이 맞았기 때문에 지금 팔린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1번과 5번의 막공보다는 저는 이제 복병마 안말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확실히 좋아지고 있고 지금까지의 컨디션 자체가 가장 좋았던 2번마 CT참이 되겠습니다. 김태희 기수의 감량 이점까지 마이너스 2kg 감량 이점까지 출전하는 마필입니다. 스타트 능력 있는 마필이죠. 따라가는 전개 할 이유가 없고요. 안쪽 2번 게이트에서 밀어서 선두권에 치고 나갈 수 있는 마필이고 수요일날 목요일날 지난주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날 김태희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40조 송문길 쪽에서 마방도 휴양 갔다 왔는 마필들 잘 입상을 하는 마방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마을간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어마어마 때문인지 마필 자체들이 완전히 끌어올렸어요. 지금 지난달이죠. 어마어마 때문에 6억이라는 상금을 벌었습니다. 최고 상금이었을 거예요. 이번 달에도 벌써 1억의 상금을 벌어 있기 때문에 요거 2번마 CT참 공백인데 너무 잘 만들었다. 강도도 높였고 길게도 가고 조교 때 느낌 보니까 앞선에 붙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CT참이 되겠고요. 또 한 발이 더 보자면 8번마 천송이가 되겠습니다.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단점이고 지난번에 장거리 경주 출전하면서 좀 무리한 전개를 했습니다. 스타트 자체가 약간 덜커덩하면서 늦어버렸고 그러면서 모래를 안 맞으려고 이현종 기사가 외곽으로 그냥 무빙을 던져뒀던 마필입니다. 근데 그게 패배의 원인입니다. 아예 따라가는 전개를 해가지고 모래에 대한 적응력을 보던가 아예 뭐 앞선에 초반 스타트를 잘 받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 경주 발 빠른 말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다른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뭐 1번이 선행을 갈 수도 있고 5번이 선행도 갈 수도 있고 뭐 어떤 마필이 선행을 갈 수도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그러면 김태희 기수의 2번마 CT참이 선행을 가고 외곽에서 8번마 천송이가 외곽에서 3선 4선까지 붙을 수 있는 전력이라는 거죠. 편성 자체를 너무나 잘 만났기 때문에 저는 2번마 CT참, 8번마 천송이, 이 복병마 두 마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1번마 온평타운과 6번마 국대클래스 이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고요. 또 여기에 4번마 그레이토르가 팔리는 경주 편성입니다. 일단 4번마 그레이토르 같은 경우는 좀 주기가 약간 길어졌죠. 지금 이제 9주의 공백에서 출전하는데 조교 자체가 딱히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는 스포 조교를 한번 했는데 이번에는 일단 스포 조교가 없어요. 약간 말이 조금 더 다운되지 않았느냐 보니까 양전지 근육통이 약간 발생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10월 12일 날. 그러니까 지금 11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레이트 도로도 1300m 약간의 좀 불안한 부분이 있고 1번마 온평타운 같은 경우는 1번 게이트를 차고 나왔기 때문에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됩니다. 52.5의 부담력 때문에 장충일 기수가 기승하지 못하고 박태준 기수가 이번에 기승하는데요. 일단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됩니다. 선행을 가겠고요. 또 얘도 9마리 단출한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선행으로 일단 버티기 작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뭐 513kg였는데 체중을 좀 더 빼고 나오면 더 좋겠죠. 가볍게 여기서 체중이 불고 나오면 놓고 때릴 수 있는 말은 아니고 체중을 빼고 나와야지만 좀 놓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이지 않냐 싶습니다. 6번마 구태 클래스는 뭐 지난번에 뛰는 거 보니까 따라가는 전개에서 모래를 이제 완벽하게 적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얘도 뭔가의 단점을 찾아보자면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리 바꿈을 잘해야 되는데 두 번의 경주도 지금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어요. 따라가는 전개에서. 그렇다면 제가 보는 마필은 7번마 세뇌왕제가 되겠습니다. 7번마 세뇌왕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스타트 나와가지고 약간의 샌드위치가 되면서 뒤로 밀려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뒤로 밀려가지고 이제 모래를 맞고 다시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다시 올라올 때 모래를 맞았을 때 반응하는 모습이 좋았다는 거. 그리고 모래를 맞았을 때 끌고 가려는 모습까지 보여줬다는 거. 임나빈 기수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약간의 조교 때 보면 약간의 꼴통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보조 주루에서도 한번 놔주고 이 정상적인 주루에서도 넣어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이번이 딱 찬스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1분 21초 요 정도 뛰면은 여기서는 1등입니다. 안쪽에서 1번 선행 가고 외곽에서 뭐 6번이 붙고 안쪽에서 4번 그레이토르가 가고 1번과 4번이 앞선에서 붙고 6번이 따라가고 그 뒤에 7번이 라스트에 올라오는 그림까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번, 4번, 6번, 7번. 근데 저는 7번만 세네 왕제를 좀 세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내상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컴플리트 웨번이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할 겁니다. 무조건 뭐 앞선에서 붙어가지고 해결할 것이고 뭐 따라가는 전개할 이유가 없죠. 직전 경주의 컨디션을 일단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 마필이고요. 또 그렇게 막 강단 있게 붙을 수 있는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4번마 컴플리트 웨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7번마 걸작드림이 요게 이제 지난번에 낭만 마필도 있지 않습니까? 임기원 기수, 김효정 기수, 장추열 기수 이 기수들이 낭마했던 그 경주인데 그때의 모습을 보니까는 말이 472kg 체중이 불고 나와서 의외로 잘 뛰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타면 돼요. 외곽에서 2선까지도 붙을 수 있는 세력입니다. 4번이 선행을 가고 안쪽에 1번과 2번 이런 마필들도 있지만 7번마 걸작드림도 충분히 붙을 수 있어요. 무리를 해서라도 붙을 수 있는 마필이 7번마 걸작드림이 되겠습니다. 일단 4번을 일단 인정하고 7번마 걸작드림 이거 일단 봐야 되고요. 한 마리 더 보자면 배당 마필은 8번마 매직러쉬가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따라가는 전기를 하면서 스타트 때부터 계속 따라갔습니다. 근데 얘의 스타트 능력이 보면은 13초 6의 스타트 타임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스타트 자체가 늦는 말이 아니에요. 충분히 앞선에 붙을 수 있고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태예요. 매직러쉬가 몰로기수한테 딱 맞아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몰로기수는 차분하게 딱 전개하면서 힘한배에서 라스트 한 발을 땅 보는 기수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9마리의 단출한 경주 편성이에요. 4번하고 안쪽에 1번, 6번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갈 겁니다. 그러면 4번이 가고 바로 그 뒤에 4선, 5선에 붙을 수 있는 마필이 8번 매직러쉬라는 거고요. 6번마 하이러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빠른 흐름 자체에서 올라오지 못했죠. 추입을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얘도 타임 보니까 약간 장거리 경주가 좀 더 나아 보이겠지만은 별다른 막 큰 느낌 자체는 없어요. 거리가 1300m에 늘었다는 거. 근데 얘가 1300m도 좀 깨졌어요. 추입형의 스타일의 마필인데 1300m에는 맥없이 힘을 못 썼던 마필이고 그 다음에 직전 경주도 분명히 11번 게이트에 불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정도는 이겨줘야 되는데 그걸 못 이겨줬어요. 그렇다면 하이러너는 좀 생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4번 걸작드림, 4번하고 컴플리트 웨폰하고 7번만 걸작드림, 8번만 매직러쉬까지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앞선이 약간 빠른 말이었기 때문에 부쩍부쩍 대면서 마지막에 한 발을 보는 마필 여러분들에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공지상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박수홍의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전반부 2경주를 추천 경주로 가져가고 6경주를 일단 추천 경주로 가져가는 경주 편성인데요. 일단 선행마가 없는 편성입니다. 어떤 말이 선행을 가도 알짜 없는 경주 편성이에요. 1번마 클래식 스타 요게 선행을 가고 13초 3이니까 3번마 럭키인디도 선행을 가고 엄청나게 많은 마필들이 선행을 갈 겁니다. 선행 싸움도 치열할 거예요. 5번 뭐 하수분까지 뭐 덤벼들릴 마필들이 많습니다. 여기 8번 옹펑경화까지
상당히 스타트 능력에 치열한 마필들입니다. 근데 이런 경주 편성에서는 제가 봐서는 따라가는 전개하는 마필을 놓고 때리는 게 정답이라고 판단돼요. 안쪽에 1번만 가고 3번만 럭키인디도 붙고 5번만 하스본도 붙고 1번만 베스트 펠컨도 붙고 8번만 옹펜 광야도 붙고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봐서는 추이마를 놓고 때리는 게 정답이에요. 거기에 딱 맞아떨어졌고 지난번에 딱 뛰는 모습을 보니까 여기서는 여기 5등급 경주에서는 무조건 되겠다는 말을 박성희가 찾았습니다. 그 말을 찾아서 한번 압축된 맞고는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변화, 확실한 임팩트 있는 적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경주입니다. 2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3마리로 제가 한번 압축을 해봤습니다. 일단 안쪽에 일반 블루키톤이 되겠습니다. 제가 요거 8월 20일 날 제가 놓고 때렸는데 앞선에 붙어가지고 4코너까지는 딱 좋았습니다. 근데 4코너를 돌아가지고 마지막 라스트 한 200m부터 걸음이 죽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1800m를 다시 줄여서 출전하면서 의외로 좀 앞선에 붙으면서 라스트 끝걸음까지 끈끈했던 마필입니다. 확실히 일단 좋아지고 있어요. 말 자체들이. 말 자체가 확실히 좋아졌고 이번 경우 1600m에 거리 줄여서 출전하고 제가 봤을 때 세 번째, 네 번째는 따라갈 수 있다고 판단돼요. 그리고 1600m 경주는 안쪽 게이트가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예, 블루키톤 봐야 됩니다. 1번 블루키톤. 이제는 변화의 폭이 왔고 지난번에 확실한 변화가 왔다고 판단되는 마필이 블루키톤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현종 기수가 조교를 마무리 조교까지 해보고 수영 조교도 해고 지금까지 이현종 기수가 계속 꾸준하게 만들면서 성적이 조금씩 나고 있는 마필입니다. 3번만 포에버 드림 문세영 기수가 지난번에 타고 사착을 했습니다. 외곽의 10번만 님의 향기를 마지막에 이기지 못하고 사착을 했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스포조교를 2번을 했다면 이번에 스포조교를 3번을 하면서 결정력을 많이 끌어올리는 건 맞아요. 근데 얘도 지금까지 승급전의 모습을 보니까 센 레이스는 센 레이스 조이보라더 온평가서 장상바다 백색광채 센 마필들하고 뛴 건 맞아요. 근데 얘도 포지션을 보면은 무조건 좀 앞선에 가야 되는 마필이고요. 7번마 백색광채 역시 상태 끌어올렸습니다. 부담량이 58이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되겠지만 상태는 더욱더 좋아졌습니다. 약간의 농땡이 기질이 있는 마필들은 부담량이 높아도 상관이 없어요. 충분히 7번마 백색광채도 여기서는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요. 힘으로 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1번마 블루키톤, 3번마 포에버드림, 여기에 7번마 백색광채까지 3두의 마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마 백색광채, 3번마 포에버드림은 거의 뭐 최저 배당 형성될 거고 8번마 프리맥스 같은 경우는 조교 강도가 떨어졌는데 부담량 58입니다. 기본기는 있는 마필이겠지만은 너무나 부담량 58이라는 게 너무나 걱정이 돼요. 여기 레이팅 점수는 78점이기 때문에 이창만 하다 승급하는 마필입니다. 프리맥스. 요거는 생각이 필요하다. 1번, 3번, 7번. 이렇게 3대의 마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팔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편성을 보시면은 능력마 자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3번마 샤르니 퍼스트 지난번에 약간의 늑발을 하고 부담량 때문에 약간의 스타트에서 늑발을 하고 무빙식으로 선두권에 붙으면서 상당히 무리한 전개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에요. 제가 봐서는 박우릉 기수가 이 정지 기간을 유예했던 이유가 이 3번마 샤르니 퍼스트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이런 마필 놓치면은 상당히 진짜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상금 자체가 4,100만원이기 때문에 뭐 5등급 경주는 2번의 우승을 해야 돼요. 상금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놓치기가 힘든 거죠. 3번마 샤르니 퍼스트는 일단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얘는 일단 인정하고요. 후차권이 일단 난타전입니다. 5번마 스프링킹, 2번마 정문의 에이스, 그 다음에 10번마 마이티 윌, 이 마필들이 일단 팔립니다. 저는 일단 좋아지고 훨씬 더 잘 뛸 수 있는 마필이
8번만 런닝 넘버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얘는 힘으로 뛰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제가 이 마필 자체를 최근 2번의 경주도 다 때려 먹었고, 제가 이제 7월 24일 날은 놓고 때렸는데 드림맥스를 이걸 부르지 못하면서 김옥성 기수가 엄청나게 타버렸잖아요. 제가 이걸 계속적으로 놓고 때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는 세 번째, 네 번째는 붙을 수 있는 세력이에요. 힘으로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1700m에서 1800m 거리가 늘었지만 부족하지만 얘가 8번만 러닝 넘버원이 꼴이 나고도 힘이 계속적으로 남았던 마필이에요. 외곽에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외곽이 더 나아요. 차라리 힘 있는 마필들이 안쪽에 갇혀버리는 것보다 외곽 게이트에서 전개하는 게 좀 더 낫고요. 6번만 최강 파티도 지난번에 뛰는 거 보니까 의외로 추임력이 엄청나게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냥 거의 뭐 중하위권에 있다가 4코너 돌기 전에 그냥 살짝 비쳤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추임에도 되더라고요. 6번만 최강 파티. 일단 3번, 6번, 그 다음에 8번. 이렇게 6번, 8번을 일단 봐야 됩니다. 5번만 스프링킹 같은 경우는 얘가 스타트에 약간 단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입상했을 때 8월 14일 경기 때 보니까 와, 스타트가 완전히 좋아졌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오수철 기수가 타니까는 약간 발주도 약간의 꼬장기가 또 있더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 마필이 토니 조교사 마방에 있을 때부터 약간의 그 발주대에서의 악벽 때문에 성적이 나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오수철 기수가 탈 때 보니까 이때 약간의 꼴통기가 약간 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주만 잘 돼야 됩니다. 발주를 오버만 스프링킹이 잘 돼야지 발주가 안 되면 안 돼요. 토니 조교사 마방에서 성적이 안 났던 이유가 뭐겠어요? 발주 자체에서 발주대 악벽이 부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요게 안 통했던 겁니다. 근데 지난번 오수철 기수의 감량 이점으로 인기마로 팔렸는데 또다시 스타트에서 약간 늦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바닥을 쳐. 이번에 뭐 이동화 기수가 타고 뭐 8월 14일 날 입상에 성공했기 때문에 또다시 일단 팔릴 겁니다. 근데 부담량이 57까지 올라왔고, 기대치는 지난번에 뛰는 거 보니까 되겠지만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너무나 3번, 5번이 거의 뭐 대끼리 맞고는 팔린 뭐 3배, 4배도 안 나올 정도로 팔리기 때문에 5번만 스프링킹을 좀 더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9번만 인천 캐틸이 의외로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습니다. 인천 캐틸도 지금까지 약간 모래를 피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좀 더 앞선에 붙어야 되는 마필인데 얘가 이번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이에요. 23주에 휴양 공백은 있지만 마리 상태는 끈끈하게 올라왔다. 종옥 조교사가 57인데 안토니오를 불러다가 조교까지 다 하고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승부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9번만 인천 캐팅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넣고 6번, 8번, 9번 3번을 넣고 6번, 8번, 9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준, 죄송합니다. 구경주입니다. 죄송합니다. 구경주입니다. 이번 경주가 제가 이제 승부처로 가져가는 경주 편성입니다. 승부처인데 11번마 월드참이 3세 마필입니다. 3세 마필. 3세 마필인데 이게 부담량이 58이에요. 3세 마필이 58의 부담량을 짊어지고 거리 1400m 지금 4연타 입상에 성공 5연타 입상에 도전하는데 생각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너무 부담량이 높아. 3세 마필, 어린 마필이 58을 짊어지고 뛰는 거는 이건 고민이 필요합니다. 레이팅 점수가 50점이기 때문에 3창만 해도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승부는 걸려 있겠지만 저는 주력만큼만 가져갈게요. 그러니까 부러지는 것까지 생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기 편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승부처를 가져갑니다. 7번마 스마트 전사도 사정권에 붙어야 되는 마필입니다. 얘도 힘으로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앞선에 붙어가지고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마지막에 무너질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빠른 마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생각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7번과 11번의 맞고는 저는 공략하지 않겠습니다. 살아나고 있고 이번에 확실히 좋아졌고 그리고 조교 때 보니까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썼어요. 이 정도면 무조건 오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던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흐름도 좋고요. 그 다음에 편성도 너무나 잘 만났습니다. 대끼리 맞고는 팔리는 1번, 11번, 7번에 맞고는 공략하지 않고 한번 중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권이 약간 멀어져 있기 때문에 11번은 올드 참이 부러질 수 있는 그림까지 생각하면서 이번 경주 확실하게 임팩트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외곽에 10번마 페이네스 럭키가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뭐 무조건 뭐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고 직전 경주보다 말이 좀 더 올라왔더라고요. 모래를 피할 수 있는 경주의 편성이고 1번이 거센 돌풍이 안쪽에서 일단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겁니다. 무조건 뭐 얘도 모래를 피하지만 좀 더 뛰는 스타일이고 약간의 힘으로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다리 바꿈을 못하는 약간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리 상태는 괜찮아요. 10번만 페이네스 럭키도 괜찮고요. 일단은 10번과 1번이 일단 기본 막권이 돼야 되겠습니다. 10번만 페이네스 럭키도 이제 외곽에 타야겠죠. 1번이 선행을 갖고 외곽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12번과 마위형 같은 경우는 부담내용 57인데 얘도 지금까지 입상했을 때 모습을 보면은 모래를 안 맞아야 돼요. 근데 이번 경주에서는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24주의 공백이 있잖아요. 모래를 안 맞고 타야 되는데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되고 11번마 그랜드레건도 일단은 부담량이 일단 2kg가 승급 전에 말씀하면 부담량 52예요. 근데 얘도 모래를 맞지 않고 뛰어야 돼. 모래를 맞고 뛰는 건 좀 더 무엇돼요. 워낙에 선행형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마필 또 선두권에 치고 나가는 마필들이 좀 더 유리하겠죠. 따라가는 전개를 해서 올라올 수 있는 말은 없어요. 안쪽에 이번만 다이아키 얘가 스타트 자체가 약간 평범한데 이동화 기수가 마지막에 라스트에 때렸을 때 올라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이 1번, 10번, 11, 12, 1, 10, 11, 12 이런 마필들이 쫙 가. 그러면 이동화 기수의 이용호 기수의 주특기 있잖아요. 안쪽에 딱 처박혀 있는 거. 이용호 기수가 여기서 딱 붙어 있다가 마지막에 한 발을 봐. 추입으로. 그러면 2번마 다이아키도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요거까지는 일단 보고 가대요. 그리고 또 요즘 트랙라이더 중에 입상 확률이 상당히 높은 기수가 황순도 기수하고 윤태혁 기수입니다. 이 두 기수가 조교하는 마필들은 그래도 끈끈하게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는 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00m 거리를 줄여서 출전한 2번마 다이아키 마지막 취입이 되는 마필입니다. 요거까지 한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행형 마필들은 선행 싸움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좀 편하게 전개하는 마필들이 유리하겠고 취입형 2번마 다이아키도 여기서는 해볼 만하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0개의 경주를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렸습니다. 박송 정말 열심히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진짜 이를 악물고 복귀도 했고 또 조교도 다시 보고 확실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박송 한번 상승세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경마 집중하고 현장에서 정말 좋은 적중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